안녕하세요. 감동튜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기업가의 진정성 있는 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건강식품 회사 CEO가 회사의 위기와 사랑하는 딸의 건강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는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것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년 지기 친구마저 그를 배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도전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진정성 있는 도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식품회사 그리너스의 CEO 에드워드 스톤입니다. 한때는 건강식품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CEO였지만 현재는 깊은 수령에 빠진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컨퍼런스룸에서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프리미엄 단백질 파우더의 런칭 실패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최대 주주는 저를 향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안에 회사 정상화 계획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CEO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저 한마디 덕분에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폐해진 얼굴만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수년간 일궈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이 너무 악몽 같았어요.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투자자들의 차가운 시선과 2주라는 시간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 마리가 울면서 저를 맞이했어요. 딸 소피아가 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는 소피아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죠. 딸 소피아는 몇 년 동안 수많은 건강식품과 식단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병원 의사는 소피아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스톤 씨,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건강식품 회사의 CEO인데 정작 제 딸의 건강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한 손으로는 투자자들의 빗발치는 연락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픈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만 했어요. 아빠라는 이름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회사도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과연 내가 CEO 자리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다고요. 회사도 우리 딸 소피아도 제가 필요하니까요. 유럽의 발효식품부터 최신 건강식품까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아내 마리는 채식 식단을 시도했지만 소피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소피아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회사의 CEO로서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 두 가지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어요. 전 세계의 건강식품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원료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투자자들이 준 2주라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국을 여행 중인 친구 데이빗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특이한 냄새가 난다며 농담 삼아 올린 음식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국장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발견한 신기한 음식인데 냄새는 지독하지만 이게 바로 한국의 슈퍼푸드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데이빗의 글과 함께 노란빛이 도는 된장 같은 소스 같은 음식이었고 댓글에는 청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사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소피아를 위해 수없이 많은 건강식품을 찾아보던 제 눈에 슈퍼푸드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호기심이 생겨 바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청국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였죠.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소화기 질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증상이 청국장 섭취 후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순간 소피아의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그날 밤새도록 청국장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라는 청국장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건강식품이었어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유산균은 현대 과학으로 만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보다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검색을 하면 할수록 희망이 보였습니다. 청국장이 가진 효능은 제가 그동안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소화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영양소 흡수율 증가. 이 모든 것이 소피아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서울에서 발효식품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투자자들과의 약속된 2주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바로 박람회에 참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내 마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일 수 있다고 소피아를 위해서라도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흔쾌히 한국행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청국장이라는 이 신비로운 발효식품이 제 가족과 회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문득 데이빗의 댓글이 떠올랐어요.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몸에 좋은 건 맛이 없거나 냄새가 안 좋거나 이런 식으로 소피아를 생각하며 합리화하였어요. 저는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 도착하였고 수많은 발효식품 업체들의 화려한 부스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정작 제가 찾던 청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시장을 한참 돌아다니다 문득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스들과는 달리 전통 한옥 모양으로 꾸며진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중년 남성이 차분히 청국장을 설명하고 있었죠. 부스에 다가가자 특유의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데이빗이 말했던 바로 그 냄새였죠. 순간 망설였지만 소피아를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청국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걸자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대째 청국장을 만들어 온 장인 박진우라고 하더군요. 박진우 장인에게 청국장의 효능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죠. 하지만 박진우 장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청국장은 그저 연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박진우 장인의 말에는 수천 년 전통이 담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부스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대기업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내미는 것을 보니 식품연구원들이었죠. 박진우 장인의 청국장 제조 비법을 연구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순간 초조해졌어요. 한국 대기업이 먼저 청국장의 가치를 선점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박진우 장인은 연구원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제 농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진짜 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운명의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제 대답에 박진우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농장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서까지도 청국장 특유의 향이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농장 방문이 기대되었죠. 이 특별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한국의 시골로 향했습니다. 2시에 번잡함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달리자 푸른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공장이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박진우 장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공장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박진우 장인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수십 개의 장독대가 늠름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서 청국장이 숙성됩니다. 햇볕과 바람이 만나 자연스럽게 발효가 이뤄지죠. 박진우 장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장독대 사이를 걸으며 박진우 장인은 청국장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청국장에는 일반 장류보다 10배가 많은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면역세포의 70%를 활성화시키죠. 또 비타민 B12, 프로바이오틱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기능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나토키나제는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요. 한국 전통의 지혜가 만든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 건강에는 그 효과가 뛰어나서 만성 소화불량이나 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편안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죠. 그의 말에 깊이 끄덕였습니다. 소피아의 건강 문제도 결국 장 건강과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박진우 장인은 장독대에서 갓 숙성된 청국장을 꺼냈어요.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순간 코를 찌르는 강한 향이 퍼졌습니다. 전시장에서 맡았던 것보다 몇 배는 강한 냄새였죠.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지만 소피아가 순간 떠올랐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밤마다 아픈 배를 붙잡고 우는 소피아를 볼 때면 제 가슴도 함께 아팠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청국장이 제 소중한 딸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진우 장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냄새가 바로 건강의 비밀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향이죠. 장인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놀랍게도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을 감쌌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느새 저는 청국장의 맛에 푹 빠져 있었어요. 보통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놀라세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 발효된 청국장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식품입니다. 박진우 장인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발효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국장 제조 과정을 자세히 배웠어요. 매 순간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식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에 몰두해 있던 어느 날 아내 마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제 해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이 경쟁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인수하려는 경쟁사에 마이클이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급히 화상회의를 잡았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에드워드, 너는 이상한. 썩은 콩에 미친 것 같아. 우리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냄새나는 음식은 절대 안 돼. 마이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친구가 이렇게 돌아설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그가 경쟁사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청국장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박진우 장인이 들려준 말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효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압박과 마이클의 배신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청국장의 가치를 믿고 미국으로 돌아가 승부수를 던질 때였죠. 퇴근 무렵 아내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청국장으로 승부를 걸어볼 거야. 우리 소피아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해. 마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끝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짐을 꾸리면서 박진우 장인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한 식품의 가치는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을 제가 만들어갈 차례였어요.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투자자들과 마이클이 뭐라고 하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청국장의 가치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지막으로 박진우 장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란 걸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청국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제 딸 소피아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귀국하자마자 바로 연구개발팀을 소집했습니다.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연구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첫 시제품 테스트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청국장 특유의 향 때문에 연구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냄새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거셌죠. 이걸 팔겠다고? 미국 소비자들이 절대 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청국장을 매일 조금씩 먹기 시작한 소피아의 건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시작했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창백하던 소피아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며 울던 아이가 이제는 활기차게 일어나 아침을 먹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자 소화불량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하던 의사도 놀랐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소피아의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도대체 어떤 치료를 했나요? 의사의 말에 저는 청국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빠, 이제 배가 안 아파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투자자들의 반대와 동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패한 실험 데이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청국장의 효능은 살리면서 향을 조절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였죠. 밤마다 연구실에 홀로 남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소피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청국장이 제 딸의 건강을 되찾아준 것처럼 분명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배 하나도 안 아팠어. 매일 아침. 소피아가 건강하게 웃으며 하는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제품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해줄 희망이니까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고 막막해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연구팀과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는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청국장의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만을 추출해 특수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더 이상 냄새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장을 살리는 혁신적인 건강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출시 첫 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입소문이 퍼진 이유는 바로 아내 마리가 소피아의 건강 회복 과정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아의 건강일기라는 제목으로 청국장을 먹기 시작한 후 달라진 일상을 담백하게 기록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이었는데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소피아의 모습, 건강해진 얼굴색, 식사 시간에 더 이상 배탈로 고생하지 않는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했어요. 도대체 어떤 치료법인가요? 저희 아이도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러던 중 우리 제품이 출시되었고 소피아의 팔로워들이 첫 구매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가족의 생생한 회복 스토리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더욱 신뢰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효과 있는 제품을 찾았다.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SNS에는 제품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의 극찬이 이어졌어요. 한 달 만에 첫 생산 물량이 완판되었죠. 추가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제안했고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적 재해석, 장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극찬이 쏟아졌죠. 회사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매출은 2배로 뛰었고 6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업계 선두로 올라섰어요. 투자자들은 이제 제 편이 되었고 CEO 자리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소피아처럼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쏟아지는 감사 메일을 읽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썩은 콩이라고 불리던 청국장이 이제는 미래의 건강식품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겁니다. 우리 제품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소피아의 SNS를 통해 시작된 입소문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새로운 건강식품을 소개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이클이었어요. 에드워드, 내가 틀렸었어. 다시 함께 일하면 어떨까? 한때는 가장 믿었던 친구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의 길은 다른 것 같아. 회사가 안정을 찾자마자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박진우 장인의 공장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장독대에서는 청국장이 숙성되고 있었죠. 박진우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제 가족과 회사가 모두 살아났습니다. 저의 인사에 박진우 장인은 여전한 미소로 답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고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박진우 장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발견한 청국장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소피아가 장독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한순간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래된 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도요. 박진우 선생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청국장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세계의 미래가 된 거죠. 저의 말에 박진우 장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지혜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